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무더위에도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커뮤니티에 측백나무 오일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보충해서 기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국가정보원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정보사령부까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장군과 장군 간의 맞고소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정보사 내부의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유출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부대 구조를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이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지금 15년 정도 된 언론사에서 지금 김창권 대기자가 또 이 기사를 갖다 이렇게 게시를 해주셨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요. 공중파 방송 국방전문기자의 국군정보사령부 장군 하극상 관련 단독 보도를 접하고 어리둥절했다. 아마 이분은 지금 공중파 방송 국방전문기자라는데 이게 지금 공중파 방송이 KBS, MBC, SBS 이거 셋 중에 하나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초로 보도된 게 아마 SBS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창군 이래 장군 간 발생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극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깊이 들었다. 국군 정보사의 북측 상대 기관을 보면 그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침투 공작과 해외를 통한 대남 공작 정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구는 조선노동당 소속의 작전부 침투 공작원 호송 안내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리고 35호실 해외 대남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공작기관이고, 그리고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찰국이 2009년 통폐합 신설되었다. 과거 이 인민무력부 산하는요, 작전부라고도 불렸었습니다. 과거에 대남 공작 업무 조직 체계보다도 한층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정찰총국이 신설된 것은 대남 침투 공작과 정보 수집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우리 국방부도 상응한 조직 강화와 대북 공작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방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국가, 군 정보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 가지의 원칙을 절대로 고수해야만 합니다. 이른바 보안 차단의 원칙, 흔적 인멸의 원칙, 상명하복의 원칙 준수라 하겠습니다. 장군들은 성우에 영어로 할 때 The Korea Retired Generals and Admirals Associ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우의 멤버로 장군 계급에 관계없이 서로 장군으로 호칭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성우회 멤버가 될 사령관과 여단장 갈등이 맞고 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성우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포가 장기판의 포를 얘기합니다. 포가 포를 따먹지 않는다는 이런 상례적인 원칙을 벗어난 이례적인 사안으로 성우회의 브랜드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는 직급 지위에 관계없이 철저한 기수를 지켜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권에서 특히 군서열 및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발탁 등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기수 파괴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사 선후배 간의 기존 위계 질서 의식이 점차 파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장군 간의 밀실, 집무실에서 벌어진 이들 내부의 일이 외부 방송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설령 흔적을 인멸하지 못하고 외부 언론에 알려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방송 노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서 발본색원해야 하겠습니다. 집안 이야기는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고 외부에 쓸데없는 사안은 내부로 갖고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내연 불출이요 외연 불입입니다. 중국에서도 내연 부추 와연 불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보기관의 생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기강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사, 군 장성 간의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자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 빼라, 안가를 빼라, 결재판 집어던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전통을 무시한 부적절한 리더십 때문에 못 뺍니다. 항명한 여단장은 정보기관 상명하복 원칙에서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사의 전반적인 혁신, 개혁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신임 김용현 국방장관 내정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국민의 우려와 정보사 기강 확립 차원에서 두 장군 모두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되어야 하며 국방장관 직할 부대로 순수한 휴민트 사령부로 거듭 태동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뉴스비전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보사령부나 국정원이 망가진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 발전개혁 TF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정해구라고 하는 성공회 교수를 회장으로 앉히고 거기에 민변 아이들 또 종북 좌파스러운 검사 아이들 또 시민단체 아이들 비밀 취가 임급 자격조차 없는 이런 아이들이 와서 국가정보원의 비밀 서버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비밀, 기밀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의 비밀 자료, 또 김무사의 비밀 자료를 들고 나갔던 이제 김태효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고 나가도 돼요. 왜? 대한민국 비밀이 없어졌으니까.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렇습니다. 또 이 비밀 취급 인가 자격도 없는 이런 애들이 와서 안에 비밀 서버를 열어 제칠 때 그 옆에서 협조했던 놈들이 있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국가정보원의 정규과정 직원들로서 이 작업을 즉 발전개혁 테이프로 마치고요. 한 놈도 예외가 없이 중동으로 또 아시아 지역으로 등등 대사로 나갑니다. 자, 최근에는 모 직원 하나가 총영사로 나갔대. 차장까지 했으면 쪽팔리게 어떻게 총영사로 나가요? 준다 그래도 점잖게 그만둬야 되는데 자, 국정원이 이렇게 쓰레기 조직이 됐어요. 뻔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밀정 역할, 뿌락 역할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 또 중앙정보부에 장학생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국가관이 있습니까? 그저 내 한 몸만 편하면 되지. 내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위직이 있었어도 고위직도 그냥 올라갔나? 온갖 아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와서도 자리만 준다 그러면 대사도 진짜네. 과거에 말입니다. 저 말레이시아 대사 나오셨던 이상구 씨라고 있어. 우리 저 해외 차장하신 분인데 내 친구 아버님이셨다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나가야지. 그 이상구 차장님 덕분에 이병호 같이 능력 없는 자도 말레이시아 대사했다니까. 왜? 훌륭한 선배가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근데 요즘은 차장을 해도 말이야 어디 홍콩 청유사 준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뭐 어디 총회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그 국정원 발전개혁 TF에 왔던 그 소위 이 첩자들 간첩들에게 협조했던 놈들은 하나같이 중동 지역으로 제일 많이 대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부로 이 서훈이가 있을 때 김상균과 노은채 국장으로진 이 라인 밑에 또 다른 노시성을 가진 놈이 거기에 독립으로 그 팀을 갖다가 차장 직하로 붙었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모든 우리 협조자들의 명단을 다 빼준 거야. 그게 어디로 가요? 평양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서 그 모든 협조해주던 우리의 친구들이 다 죽었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중국 쪽에나 아마 뭐 한 30년 40년 형 받아서 아직까지 형을 살고 있다 그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간첩들 두더지들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안 해. 문재인 씨의 여적죄, 간첩죄, 국가반역죄 손도 안 돼. 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야. 지난 6월 28일 날 다녀간 아마 에브리얼 헤인즈 국가정보장은 아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독설도 다 뿜고 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각자 도생을 했는데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 각자 도생을 하는데 군인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친위 구테타를 할 수 있는 박정희 같은 인물, 전두환 같은 인물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지금 헛껍데기 쓰레기들, 이 법조 카르텔 양아치 건달들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싹 쓸어내고 이 검사, 변호사, 판사 이놈 새끼들부터 삼천 교육들을 보내야 돼. 이 더러운 놈들부터. 차라리 밖에 국민들 사이에 그 삥 뜯어먹고 있는 조직폭력배 얘네들은 그래도 의리라도 있어. 또 상하간에 형님 동생 간에 예의도 있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이 법조인 카르텔 이것들은 예의도 없어. 지 아버지 같은 대법원장 하셨던 분을 갖다가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47개의 죄목을 씌웠어. 근데 전부 다 지금 무죄로 나왔어. 그리고 이재용 삼성회장한테 씌운 19개가 되는 것 제목도 전부 무죄로 나왔어.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뭐하는 이 법조 카르텔이냐 이거야. 얘들은 살인 청부업자들이야. 그냥 검사도 아니야. 살인 청부업자, 조직폭력배보다도 못한 정말 양아치 건달 수준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각자 도생이 필요한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번영하려면 반중 친미를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친미 성향의 군부가 나타나야 돼.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나타나야만 이 나라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미국 친구들이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거짓말과 기만에 속지들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같은 애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둑이죠. 응? 킹크랩 가지고 선거 조작해갖고 문재인이 대통령 만든 그 범죄인 아니에요. 그런 김경수를 지금 사면복권 시켜주려고 그냥 만지작 하고 있잖아. 아마 되겠지. 왜? 다음번 주자는 이재명이 아니야. 조국도 아니야. 김경수를 넘겨줄 가능성이 제일 높아. 한동훈이도 이제 곧 청문회장 내지는 특검 대상자가 될 테니까 말이에요.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정보사령부처럼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꼭 정신 차리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각자 도생하는 지혜를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